안녕하십니까. 자본노동자입니다. 역시 시장 관련된 이슈 몇 가지 보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사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대기업 양극화입니다. 양극화라고 하면은 흔히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이게 산업에 부침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.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죠. 시총도 많이 올라가고 실적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예상 영업이익이 둘 합쳐서 180조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국내 세수가 조금 채워질 정도의 호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LG전자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. 물론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호조와 좀 그렇지 못한 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내에서 양극화가 조금 일어나는 모양이 관찰이 됩니다. 이거는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. 과연 이 턴어라운드가 언제일까? 혹은 구조조정이 맞췄을 때 시장 상황을 보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까?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반대로 반도체가 이 이상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봐야겠죠. 국내 지수가 지금 4,500 이런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코스피 내에서 이 반도체 자체의 그립,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. 그러면은 제 영업이익이 신규로 늘어났었을 때, 더 레코드가 새로 써졌을 때 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을지, 반대로 지금 이 사이클이 끊어졌을 때 지수가 다른 산업들, 예컨대 자동차, 철강, 화학, 2차전지, 조선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버텨줘서 조금 버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왜냐면은 물론 어떤 산업이든 성장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편중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지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죠. 네,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고요. 또 다른 이슈는 이제 토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,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다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점이 과연 규제가 충분한 효과를 가져왔고 더 이상 가져가면은 이제 역효과가 나오는 쉽게 말해서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토어제가 해제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?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해제하는 건가? 혹은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었던 또 통계의 미비 이런 것들 때문에 탁상 행정 내지는 급속 행정하다가 허를 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제하는 혹은 버티다가 이 이상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항복선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식의 토어제 해제인가. 만약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립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시장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밀리고 밀려서 혹은 급한 대로 막 하다가 허점을 찔려서 해제되는 거라면은 시장이 이걸 어떻게 읽을까?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라든지 혹은 효과라는 거는 역시 그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좀 서울시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. 이거는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규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다에 좀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가 가져왔던 기대했던 그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과열을 좀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마지막에 자본주의에서 이 투자 혹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었을 때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데요. 이게 조금 악용되는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기사화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.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그중에는 채권이나 유상증자나 주식이나 다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, 빚을 못 갚는 사람은 혹은 안 갚는 사람은 피해자인가?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? 혹은 빚을 못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가?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
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입장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?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. 채권자라고 하니까 뭐 엄청 대단하게 보이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전세 대금 못 받은 청년들도 채권자입니다. 이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그 친구가 째버려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가장도 피해자고요. 동시에 채권자죠. 쉽게 말해서 돈 떼먹힌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.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 임금 체불 당해가지고 좀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도 이제 채권자고요.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이런 좀 탈락자들,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들리지만 이 생존에 조금 실패할 정도로 이렇게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 같은 것인데,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죠. 우리 입장에서도. 투자하다가 이제 사장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줘야 될 돈을 못 돌려주고 본인은 약간 돈을 다 빼돌린 다음에 회생 파산해버리고 뭐 조금 안 좋은 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기업 이야기들, 이런 게 많아지면 시장도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. 마냥 빚을 지고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약자고 그 사람들이 선이고, 반대로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은 악독한 거고 가해자인 거고 강자인 거고,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.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주제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드렸고요. 그중에 이제 경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나, 간략하게 생각할 거리들을 조금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